저 난간돌 딱 하나만 드러내 보십시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에 하나가 새로 놓은 무지개 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지요. 다리 앞에는 온 고을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 회가 아니라 모래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관에서 놓아준 새 다리를 돌쟁이 하나가 며칠째 두드리고 다녔으니까요. 어떤 이는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도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사내는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온 고을이 다 좋다고 하는 그 다리에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두어 달 앞선 어느 봄 장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천 고을에 최억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39. 돌을 쪼아 밥을 먹는 석수였지요. 사람들은 그냥 돌쟁이라 불렀습니다. 억세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손과 귀가 부지런했지요. 두드려 보면 돌의 속을 알았습니다. 속이 꽉 찬 돌은 맑고 짧게 웁니다. 땅 그러고는 곧 그치지요. 그런데 속에 금이 갔거나 무른 데가 있으면 소리가 달랐습니다. 턱 먹먹하고 길게 늘어집니다. 그 소리는 스승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늙은 석수 노덕구였지요. 돌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안 두드려 볼 뿐이지. 노덕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남천장터는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한복판에 떠돌이 석물장수가 대돌을 펴놓고 팔았지요. 볕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것이 참 잘생긴 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만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김참봉 댁에서도 이 돌을 놓으셨습니다. 그래, 값은 얼마나 받으시려? 부잣집 며느리 하나가 흥정을 붙였습니다. 거의 다 넘어간 참이었지요. 억새가 그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쭈그려 앉아 주먹 쥔 손가락 마디로 대돌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 억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또 텅. 이건 못 씁니다. 뭐요? 속이 갈라졌습니다. 겨울 한 번 나면 두 쪽이 납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크 하고 웃었지요. 어허, 돌쟁이가 이제 돌점을 다치는구먼. 돌한테 물어봤나? 돌이 뭐라고 그러던가? 아이고, 나는 우리 집 절구통한테나 좀 물어봐 주게. 요새 통말을 안 들어서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석물장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 사람이 남의 장사에 죄를 뿌리네. 어디 흠이 있소? 자, 다들 보십시오. 실금 하나 있습니까? 과연 그랬습니다. 대돌은 매끈했습니다. 눈으로는 티끌만 한 흠도 없었지요. 억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옆 국밥집에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오더니 그 물을 대돌 위에 천천히 부었지요. 사람들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 젖은 자국이 마르는데 딱 한 줄만 마르지 않았습니다. 돌 한복판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가는 선이었지요. 물이 그 선을 따라 스며들며 검게 번져갔습니다. 어이구, 저것 봐라. 금이 갔네. 속으로 갔어. 웃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는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췄지요. 억새는 빈 바가지를 돌려주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안 거요? 돌쟁이 양반 어떻게 안 거요? 석물장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억새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지요. 소인이 도라고만 말이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말은 영 못 알아듣습니다.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정이 담긴 웃음이었지요. 억새가 대장간에 이르니 스승 노덕구가 먼저 와 담뱃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덕구는 68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이 근방 제일 가는 대목이었다지요. 그런데 지금은 망치를 잡지 못했습니다. 왼손 손가락 4개가 안으로 말려 펴지지 않았거든요. 스승님, 그 손은 대체 어쩌다 그리 되셨습니까? 억새가 언젠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잘못 맞았지. 누구한테요? 그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그 뒷말은 없었습니다. 억새에게도 물어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억새의 아버지도 석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새가 9살 되던 해 고을을 떠난 뒤로 소식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노덕구는 대답 대신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제가 다 떨어질 때까지 털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스승님, 오늘 장에서 김씨 아저씨가 그러던데요. 우리 아버지가 툭툭툭 가서 정이나 벼려라. 그때 나루 쪽에서 사공곰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입이 싸기로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내였지요. 억새성님, 그 소식 들었소? 무슨 소식? 한 초시댁 사당 단말이요. 요새 하얗게 올라가는데. 아, 글쎄, 지난 장마에 사흘을 내리맞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뱉답디다. 담이야 잘 쌓으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한 초씨가 어제 술자리에서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서는 이럽디다. 우리 사당담은 100년을 간다. 회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아, 회가 무슨 제 집 쌀도 아니고. 노덕구가 담뱃대를 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 하나가 대장간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찜을 진 장돌뱅이였지요.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비 좀 긋고 갑시다. 사내가 넉살 좋게 웃으며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대장장이와 값을 흥정하는데 셈이 주판알보다 빨랐습니다. 다푼에 8개면 넉량 2돈이고 거기서 지난번 외상 서돈을 빼면 선양 9돈이요. 맞지요? 억새가 무심코 그 발을 보았습니다. 집신이 곱게 삼아져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집신이 저리 고울 리가 없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이 사내는 자갈밭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억새의 귀에 발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내가 억새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었습니다. 돌쟁이신가 보오. 요새 벌이가 좋으시겠소. 다리를 놓는다면서. 다리라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쪽 관과 앞이 소란해졌습니다. 방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천의 새 무지개 다리를 놓는다. 석수와 목수를 널리 모은다. 삭슨 후하게 친다. 고을이 뒤집혔습니다. 100년갈 돌다리가 선다는데 다들 제 일처럼 좋아했지요. 노덕구도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아니라 그 옆에 붙은 물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사에 들어갈 물건과 수량을 적응이었지요. 노덕구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석회 몇 섬. 그 아래 모래 몇 섬, 황토 몇 섬. 노덕구는 굳은 왼손을 들어 그 줄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억새가 불렀습니다. 노덕구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그러나 억새는 보았습니다. 스승의 굳은 손이 여느 때보다 더 단단히 말려 있는 것을 말입니다. 남천교 공사는 그해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강 한복판에 나무 비계가 서고 산에서 캐온 화강암이 소달구지에 실려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강가에 나와 구경을 했지요. 아이들은 돌더미 사이를 뛰어다녔고 안악들은 광주리를 이고 참을 팔러 다녔습니다. 억새도 그 공사에 들었습니다. 노덕구는 손 때문에 일은 못했지만 억새가 우겨서 곁에 두었지요. 스승님은 앉아서 소리만 들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내 귀는 이제 내 귀만 못하다. 그래도 스승님 귀입니다. 공사를 맡아 물자를 대는 사람은 향임 한주만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첫날 그가 도포자락을 날리며 현장에 나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다리는 100년을 갈 것이다. 훗날 사람들이 남천을 건널 때마다 오늘을 말할 것이야.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억새도 그때는 같이 쳤습니다. 돌다리를 놓는 일은 돌을 쌓는 일만이 아닙니다. 돌과 돌 사이를 메우는 것이 반이지요. 그것을 사춤이라고 합니다. 사춤에는 산물이라는 것을 씁니다. 석회와 모래와 고운 황토를 섞어 물에 개는 것이지요. 이 산물이 마르면 돌보다 질겨져서 100년 장맛비에도 끄떡을 안 합니다. 다만 석회가 귀했습니다. 돌을 구워 만드는 것이라 값이 비쌌지요. 회를 아끼면 다리가 아니라 돌무더기다. 노덕구가 그렇게 일렀습니다. 억새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첫째 홍해가 섰습니다. 둘째 홍해가 섰습니다. 다리는 강 위로 무지개처럼 천천히 걸어나갔지요. 억새는 일하다 말고 사춤을 두드려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른 정도를 보려는 것이었지요. 첫째 홍해는 맑게 울었습니다. 땅. 둘째 홍해도 그랬습니다. 땅. 그런데 셋째 홍해를 놓고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억새가 여느 때처럼 정자루로 사춤을 툭 쳤습니다. 텅. 억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뼘 옆을 쳤습니다. 또 텅. 아래를 쳤습니다. 텅 돌아서 첫째 홍해로 갔습니다. 땅. 다시 셋째로 왔습니다. 텅.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놓은 다리인데 자리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억새는 손바닥을 사춤에 대고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첫째 홍해에서는 손바닥이 짜르르 울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홍해에서는 울림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리를 만지는 것 같았지요. 손톱으로 사춤 겉을 긁어보았습니다. 하얀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손끝으로 비벼보니 서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 가루를 코에 대보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회는 냄새가 있습니다. 매캐하고 알싸해서 오래 만지면 콧속이 아릴 지경이지요. 억새는 20해를 그 냄새를 맡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반죽통 앞을 지나도 그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곰배와 억새가 지나가는 사공을 불렀습니다. 성님, 이리 와서 여기 좀 두드려봐라. 내가요? 나는 돌은 모르는데 모르니까 두드려보라는 게다.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곰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첫째 홍해를 툭 쳤습니다. 땅, 그 다음 셋째 홍해를 툭 쳤습니다. 텅. 곰배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어라, 소리가 다르네? 다르지. 성님, 이거 원래 다른 거 아니요? 돌이 다르니까. 돌은 같은 산에서 캤다. 곰배의 얼굴에서 웃음이 슬며시 거쳤습니다. 성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요? 속이 빈 소리다. 빈, 다리 속이 비었단 말이요? 그럼 우리가 저기를 건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억새는 반죽통 앞으로 갔습니다. 젊은 인부 하나가 산물을 개고 있었지요. 자네 요새 코가 맵지 않던가? 예? 아니요. 처음 며칠은 눈물이 다 나더니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소인이 이 일에 이력이 붙었나 봅니다. 그래, 이력이 붙었겠지. 억새는 그 길로 공사서기를 찾아갔습니다. 염칠보라는 아전이었지요. 물목을 젓고 물자를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나리. 아, 왜 그러오. 염칠보는 장부를 펴놓고 붓을 놀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달 회가 몇 섬이나 들어왔습니까? 그건 왜 묻소? 셋째 홍해 사춤이 좀 무릅니다. 회가 모자란 게 아닌가 해서요. 염칠보의 붓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장부를 덮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빠르게 덮었지요. 회는 관에서 온 대로 다 쓰고 있소. 한 섬도 축나지 않았소. 제가 한 번만 보면 돌쟁이가 장부는 봐서 뭘 하려고. 글은 아시오. 억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던 일이나 하시오. 다리 놓는 사람이 딴 데 눈을 두면 못 써. 억새가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염칠보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급하게 관가 쪽으로 멀어졌지요. 그날 저녁 억새는 노덕구를 다리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스승님, 여기 좀 두드려 보십시오. 노덕구가 성한 오른손으로 사춤을 췄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노덕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왼손을 들어 그 자리에 오래대고 있었지요. 스승님,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늙어서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다. 노덕구는 그러고는 먼저 일어나 절뚝절뚝 강둑을 올라갔습니다. 억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때 다리 밑 그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보찜 장수였습니다. 그 절뚝이는 사내가 돌 위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지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참 재미나구먼. 사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말입니까? 자네가 두드리는 소리 말이야. 나는 한평생 장을 돌아다녔는데 물건 두드려보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다리를 두드려보는 사람은 처음이요. 사내가 집신총을 당기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 다리는 뭐라고 그러던가. 억새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신을 삼는 사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이 깨끗했습니다. 장돌뱅이 손이 저럴 리가 없는데 말이지요. 그날 밤 비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억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등불도 켜지 않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억새가 셋째 홍해 아래로 몸을 굽혀 들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사춤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젖은 것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가늘고 미끄럽고 서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억새는 그것을 손바닥에 받아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모래였습니다. 젖은 모래가 사춤 틈에서 실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억새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손으로 정을 꺼내 그 틈을 조금 벌리려는데 뒤에서 불빛이 확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요? 억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그 보찜 장수였습니다. 밤중에 다리 밑에서 뭘 하시오? 귀신인 줄 알았네. 어르신이야말로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나야 잘 데가 없어 다리 밑이 내 집이지. 사내가 등불을 낮게 들어 억새의 손을 비췄습니다. 손바닥 위에 젖은 모래가 소복했지요. 그건 뭔가. 다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리에서 모래가 나와? 그거 큰일이구먼. 사내는 놀란 척했지만 목소리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억새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허가요. 다들 허첨지라고 부르지. 허첨지 어르신. 이 일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지. 허첨지가 등불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다리는 자네 것도 내 것도 아니잖나. 나 같은 장돌뱅이도 건널 것이고 애 업은 안악도 건널 것이고 소도 건널 것이야. 모두의 것을 자네 혼자 알고 덮으면 그게 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빗물에 젖은 돌 위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억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늙은 장돌뱅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관가에 고하면 되지 않나. 관에서 놓는 다리인데 관이 모르면 되겠나. 관에 고하면 들어줍니까? 글쎄. 안 고해보고서야 알 수가 없지. 허첨지가 껄껄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남의 고을 다리에 마음을 쓰십니까? 내가 제일 많이 건널 사람이라서 그러네. 세상에 다리를 제일 아끼는 건 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닐세. 짐지고 건너는 사람이지. 억새는 그 웃음 뒤가 이상하게 서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참을 먹으려고 둘러앉았을 때 억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밥그릇을 든 채 억새를 보았습니다. 이 다리 셋째 홍해부터 다시 놓아야 합니다. 밥 먹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춤에 회가 없습니다.
모래뿐입니다. 지금 겉은 하얘도 장마 두어 번 지나면 속이 다 빠집니다. 한참 조용하더니 누군가 웃었습니다. 억세자네,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이 사람아, 그럼 우리가 여태 허시를 했다는 겐가? 그때 강둑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들이냐. 한 주만이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뒤에는 서기 염칠보가 따랐지요. 인부들이 우르르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 돌쟁이가 다리를 다시 놓자고 합니다. 염칠보가 얼른 고자질을 했습니다. 한 주만이 억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억새라고 합니다. 석수냐? 예, 그래 석수가 물목도 보고 회 섬수도 세느냐? 소인은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소리? 한 주만이 픽 웃었습니다. 소리라. 그럼 내 귀에는 도리 말도 하더냐? 어디 한번 물어보아라. 이 다리가 뭐라고 하더냐? 인부들이 와그르르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묻은 하얀 가루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내깟 돌쟁이가 뭘 안다고 관영공사에 입을 대느냐. 이 다리는 나라에서 놓는 것이고 도면은 공조에서 내려온 것이야. 내 귀가 공조보다 밝다는 게냐? 소인은 그저 뭐 삭시 적어서 그러느냐? 억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삭시라는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세상은 먼저 그 사람의 뱃속부터 들여다보는 법이니까요. 소인은 삭슬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름을 내고 싶으냐? 억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소인은 이 다리를 제 손으로 놓고 있습니다. 제가 놓은 다리가 무너지면 소인은 평생 이 고을에서 고개를 못 듭니다. 참, 한 주만이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제 손으로 놓았으면 제 손을 탓해야지. 어디서 회타령이냐. 마침 현감 조인화가 나와 있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험한들 하시오. 일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인데 어찌 그리 말하시오. 사또, 이런 말이 돌면 공사가 늦어집니다. 그렇긴 하지. 자네 그런 말은 아껴두게. 응? 현감은 그러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억새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도라고 말하는 놈이었지요. 사흘 뒤 비가 왔습니다. 밤새 내리고 새벽에 그쳤습니다. 강물이 불어 누렇게 흘렀지요. 아침에 아랫마을 소달구지 한 대가 다리 초입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다 놓이지는 않았지만 강 이쪽 계단돌까지는 사람이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소가 두어 발짝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쿡.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계단돌 한 단이 그냥 스르르 주저앉은 것이었지요. 달구지 뒷바퀴가 그 구멍에 빠졌습니다. 짐으로 실었던 무자루가 우르르 쏟아져 강둑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무, 달구지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도 놀라기만 하고 멀쩡했습니다. 굴러간 물을 아이들이 신이 나서 주워 담았지요. 아이고, 우리 소가 다리를 접질렸으면 어쩔 뻔했소. 이 사람아,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았으면 어쩔 뻔했나. 어제도 우리 애가 저 위에서 놀았는데. 안악 하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억새가 달려와 주저앉은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억새가 손가락을 넣어 사춤을 문질렀습니다. 하얀 겉껍질이 손톱에 밀려 부스러졌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았지요. 그 아래에서 젖은 것이 뭉텅 나왔습니다. 모래였습니다. 손끝에서 서걱거렸습니다. 코에 대보아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억새가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겉만 회를 발랐습니다. 속은 전부 모래입니다. 이래서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어라, 정말이네. 아까 소가 밟으니까 그냥 폭 꺼지던데. 손에서 손으로 그 부스러기가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의 손끝에서 하얀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아래 젖은 모래가 드러났습니다. 다들 손을 코에 대보았지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주만이 왔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자리를 한번 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마에 흙이 밀린 게지. 새 다리에는 흔한 일이야. 흔한 일이라니요. 사춤에 회가 없습니다. 회가 없기는. 여기 이렇게 하얀 것이 회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건 겉에만 소란 피우지 마라. 다들 일이나 하러 가시오. 참값은 내가 냅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리다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참값 이야기가 나오니 다들 얼굴이 풀어졌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자리는 새로 발렸습니다. 하얗고 매끈하게 말입니다. 억새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아까 부서져 나온 사춤 부스러기를 한 줌 주었습니다. 품에서 헝겊을 꺼내 그것을 조심조심 쌌지요. 매듭을 짓고 품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 손에 든 것 이리 내놓게. 억새가 돌아보았습니다. 염칠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관과 장정 둘이 팔짱을 끼고 있었지요. 억새는 헝겊을 품에 꽉 눌러 넣었습니다. 이건 소인의 것입니다. 관영공사장에서 나온 것은 다 관물이야. 내놓으라니까. 염칠보가 손을 뻗었습니다. 억새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모래도 관물입니까? 뭐, 모래가 관물이면 회는 어디 갔습니까? 염칠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놈 잡아라. 억새가 그 길로 강둑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침 나루에 곰배가 배를 대고 있었지요. 곰배야. 배 내라. 성님 왜 그러시오? 묻지 말고 내라. 곰배가 얼떨결에 삿대를 밀었습니다. 배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갔지요. 장정들이 물가까지 와서 발을 굴렀습니다. 이놈들 배 돌려. 아이고 나리 물이 불어서 안 됩니다요. 지금 대면 배가 뒤집혀요. 곰배가 능청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지요. 성님, 물 하나도 안 불었소. 안다. 근데 왜 도망가는 거요? 뭐 훔쳤소? 아니, 그럼 왜 안 훔쳤다는 걸 밝히려고 도망가는 게다. 곰배가 삿대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억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새 무지개 다리가 아침볕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잘생긴 다리였습니다. 홍해 다섯 틀이 물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가 물결에 흔들렸지요. 저 아름다운 것에 속이 비었다는 사실을 이 고을에서 아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억새와 노덕구는 고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관창이었습니다. 나라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지요. 재작년에 뒷담을 새로 쌓았습니다. 노덕구가 담을 오른손으로 쳤습니다. 땅, 여기는 성합니다. 작년 거는? 작년에 고친 대로 갔습니다. 텅,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의 수문이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것이라 고을의 목숨줄이지요. 이것이 터지면 한 해 농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노덕구가 수문 옆 벽을 쳤습니다. 텅. 억새가 손끝으로 사춤을 긁어보았습니다. 손톱 밑이 금세 껄끄러워졌습니다. 물에 잠긴 아랫부분은 이미 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파여 있었지요. 스승님, 이건 다리보다 더합니다. 물에 잠긴 데는 더 빨리 빠지는 법이다. 향교 계단으로 갔습니다. 고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러 오르내리는 계단이었지요. 텅, 텅, 억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스승님, 이게 다 몇 해입니까? 세 해쯤 되겠구나. 세 해 동안 이 고을에 들어온 회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노덕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지요. 회는 무겁다. 섬으로 나가면 달구지가 있어야 해. 달구지는 눈에 띄지. 그러면 달구지를 세면 됩니다. 세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억새가 주막 앞을 지나는데 허첨지가 툇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어이, 돌쟁이. 어르신, 내가 요새 심심해서 달구지를 세었네. 억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관에서 회 실은 달구지가 나오면 다리로 오지 않나. 그런데 오는 길에 한 번씩 어디를 들르더구먼. 어디를 말입니까? 그건 자네가 알아보게. 나는 장돌뱅이라 남의 집 담을 못 넘어. 허첨지가 집신총을 이로 물어당겼습니다. 다만 하나 일러주지. 나가는 회는 20섬인데 다리에 닿는 회는 8섬이더구먼. 억새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20섬 중에 8섬. 나머지 12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어르신, 그걸 어떻게 그리 정확히. 눈이 심심하면 세게 되는 게지. 어르신, 혹시 뭔가? 억새가 무슨 말을 하려다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허첨지가 능청스럽게 웃고는 집신을 툭 던져 주었습니다. 이건 덤일세. 자네 신이 다 떨어졌더구먼. 억새는 그날 밤 노덕구와 함께 물목장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에게 부탁해 공사 방문 옆에 붙은 물목을 읽어달라고 했지요. 회 20섬을 청하고 받고 인장을 찍은 사람. 도청 한주만. 억새는 그 이름을 손바닥에 몇 번이나 써보았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향임이었습니다. 현감도 그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었지요. 돌쟁이 하나가 상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주만의 사랑방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 그 돌쟁이 놈이 요새 온 고을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관창에도 갔고 보에도 갔답니다. 염칠보가 손을 비볐습니다. 내버려두게. 예? 하오나 두드려서 뭘 어쩌겠나. 사람들이 믿어야 말이지. 돌쟁이 말과 향인 말 중에 고을이 어느 쪽을 믿겠나. 한주만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다만 예. 입이 길어지면 성가시지. 예전에도 그랬듯이 손을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야. 염칠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예전에도라 하시면? 한주만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잔을 비웠지요. 칠보야,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요. 소문이다. 사람은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것을 더 믿어. 한주만이 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크게 흔들렸지요. 칠보야, 예 날이. 내일 아침에 관에서 정이 몇 뭉치 없어질 게다. 없어집니까? 없어질 게야. 염칠보의 얼굴이 하얘졌다가 이내 굽신거리는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 없어지겠습니다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억새가 공사장에 나와 연장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억새는 늘 잠그고 가는 사람이었지요. 궤 뚜껑을 들었습니다. 안에 정이 한 뭉치 들어 있었습니다. 억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루에 관과 낙인이 찍힌 새 정이었지요. 그 아래에 무언가 하얀 것이 눌려 있었습니다. 억새가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회 한 포대였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진짜 회 냄새였지요. 억새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이 회가 다리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이 한 포대가 셋째 홍해의 사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 연장궤 안에 들어앉아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지요. 억새가 그것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연장궤를 열어보아라. 억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과 장정들과 인부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염칠보가 아주 안타깝다는 얼굴로 혀를 차고 있었지요. 소문이란 참으로 빠릅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온 고을이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돌쟁이 억새가 관물을 훔쳤다더라. 아, 그래서 그렇게 다리가 부실하다고 떠들고 다녔구먼. 제 죄를 덮으려고 남을 물었던 게지. 쯧쯧.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데. 이야기는 사람 입을 건널 때마다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나중에는 억새가 회를 10섬이나 내다 팔았다는 말이 돌았고 그 돈으로 이웃 고을에 논을 샀다는 말까지 돌았지요. 억새는 노는커녕 밭 한 떼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이 무서운 것은 거짓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진짜처럼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고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알았습니다. 억새는 관가에 끌려갔다가 그날 저녁에 풀려났습니다. 현감 조인아가 매를 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여태 성실했으니 이번은 넘어가겠네. 대신 공사에서는 빠지게 삿도 소인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회는 어디서 났나? 누가 넣어둔 것입니다. 누가? 거보게. 이 사람아, 세상은 증좌로 돌아가는 것이야. 억새가 품에서 헝겊뭉치를 꺼냈습니다. 삿도, 이것이 증좌입니다. 다리 계단돌에서 나온 사춤입니다. 회가 한 톨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리에 발린 것과 견주어 보시면 현감이 헝겊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저 젖은 모래 한 줌이었지요. 이게 다리에서 나온 것인지 자네가 강가에서 퍼온 것인지 내가 어찌 아나. 그 자리를 파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는 이미 새로 발랐다지 않나. 새로 바른 데를 파면 당연히 성한 회가 나오지. 억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증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좌라는 것은 새로 발라 덮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덮을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좌가 없고 덮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만 증좌를 내놓으라 하는 것이었지요.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게. 그게 자네를 위하는 길일세. 그날부터였습니다. 억새가 국밥집에 갔습니다. 주모는 늘 억새 그릇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던 사람이었지요. 억새가 밥값을 잘 밀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날은 국물만 떴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국이 오늘은 맑습니다. 고기가 떨어졌수. 솥에서는 고기 삶는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냥 국물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밥값을 내려는데 주모가 손사래를 쳤지요. 됐수. 그냥 가슈.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억새는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길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가 저쪽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장간 앞을 지나는데 늘 정을 벼려주던 대장장이가 풀무지를 하다 말고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불이 안 좋아서 안 되겠소. 불은 벌겋게 잘 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옆을 지나가는데 인부들이 참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억새가 앉던 자리가 있었지요. 가운데쯤 국그릇이 제일 먼저 도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억새의 밥그릇은 맨 끝 담벼락 쪽에 따로 놓여 있었지요. 이 사람아 그만 좀 하시오. 인부 하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자네 말이 맞으면 우리는 다 허실한 놈이 되는 거요. 삭도 못 받고 다들 자네가 밉겠소? 무서운 게지. 억새의 조카 사머리는 11살이었습니다. 늘 동무들과 강가에서 놀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혼자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머라, 동무들은? 몰라. 싸웠니? 안 싸웠어. 그럼 왜 혼자 노느냐? 아이는 그러고는 돌멩이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물수제비가 3번 튀었습니다. 아재. 나 오늘 순이한테 가니까 순이 엄마가 순이를 방으로 불렀어.
억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덕구가 그 꼴을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인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늙은 석수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말했지요. 내가 50년을 돌을 만졌소. 저 아이 말이 옳소. 그 다리는 다시 놓아야 하오. 잠깐 조용하더니 누군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늙은이가 젊어서도 그러더니. 노덕구가 아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젊어서도 그러더니. 그 말은 이 고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30년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런 날에 등 뒤에서 던진 것이지요. 노덕구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무어라 했나?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무어라 했느냐고 물었네. 사람들이 슬금슬금 흩어졌습니다. 노덕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오른손이 떨렸지요. 그날 저녁 억새가 스승을 찾아갔을 때 노덕구는 마루에 앉아 굳은 왼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일은 제 탓입니다. 스승님까지 이런 소리를. 아니다. 예?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억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억새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장괴를 열어 정을 하나씩 꺼내 숫돌에 갈았습니다. 쓸데도 없는 정이었지요. 그래도 갈았습니다. 손이 놀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억새의 집에 사월이가 왔습니다. 아이가 문지방에 앉아 한참 발끝만 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재? 응, 아재 정말 훔쳤어? 억새는 대답을 하려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재 말 믿어주는 사람 있어? 나는 믿어. 근데 나만 믿으면 소용없잖아. 11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억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믿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억새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전부 혼자. 두드리고 혼자 들은 것뿐이었지요. 혼자 들은 소리는 아무리 또렷해도 소문 한 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지팡이 소리가 났습니다. 노덕구였습니다. 밤길을 절뚝이며 온 것이었지요. 등불도 없이 왔는지 옷자락이 이슬에 다 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노덕구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억새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덕구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왼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4개가 안으로 말려 펴지지 않는 손이었지요. 그 손으로 억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억새야, 예. 이 손이 왜 일이 됐는지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억새가 스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덕구의 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 노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때 38이었다. 이윽고을 청안에서 다리를 놓았지. 지금 이 다리보다 작았다만 그래도 100년은 갈 다리라고들 했다. 그런데 사춤이 이상하더구나. 소리가 달랐다. 지금 네가 들은 그 소리다. 억새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관에 고했다. 회가 없다고, 이대로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노덕구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내 연장괴에서 광과 낙인이 찍힌 정이 나왔다. 억새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구나. 30년이 지났는데 수법이 똑같아. 그때도 한 초시가 있었습니까? 그때 청안 공사 물자를 댄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는 모른다. 얼굴도 못 봤어. 다만 그 고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 노덕구가 낮게 웃었습니다. 회를 빼돌리는 자는 어느 고을에나 하나씩 있는 법이다. 다만 그걸 두드려 보는 놈이 없을 뿐이지. 스승님, 나는 곤장을 맞았다. 도둑으로 몰려서. 노덕구가 굳은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이 손이 일이 됐다. 그 뒤로 망치를 못 잡았지. 억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노덕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억새야, 내가 정말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다. 예, 그때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 나보다 10살 아래 손이 참 좋은 젊은 석수였지. 노덕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관가에 가서 그러더구나. 정을 훔친 것은 저올시다. 노 대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억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손이 이미 이 꼴이었고 나는 무서웠다. 돌보다 사람이 무서웠다. 그 사람은 고을에서 쫓겨났다. 처자식을 두고 혼자 떠났지. 그리고 나는 그 뒤로 30년을 입을 다물고 살았다. 억새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덕구가 억새를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머리가 놀라 아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억새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었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까? 도망친 게 아니다. 대신 짊어진 게다. 왜 여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억새가 처음으로 스승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9살부터 39이 되도록 아버지가 도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억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노덕구는 그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억새는 그 밤에 9살적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 아침, 부엌에서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던 것. 아버지가 억새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사립을 나서던 것. 뒤를 따라 뛰어나가자 돌아보지도 않고 손만 한번 저었던 것. 그 손짓이 30년 동안 원망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또 한 가지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래 뒤 장날 아침 관찰사 순행 행차가 남천을 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놓은 무지개 다리를 첫 번째로 건너는 것이 바로 그 행차라고 했습니다. 고을에서는 크나큰 자랑거리였지요. 다리 앞에 차이를 치고 잔치를 벌인다 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방 백리에서 장꾼이 모이는 큰 장이었지요. 억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장날 아침이면 다리 앞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장꾼의 구경꾼의 아이들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위로 행차가 지나갑니다. 가마와 말과 수십 명 수행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입니다. 셋째 홍해 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억새가 눈을 떴을 때 노덕구가 없었습니다. 억새가 맨발로 뛰어나가 관가로 달렸지요. 관가 앞마당에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덕구가 서 있었지요. 제가 했습니다. 노덕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정도 제가 빼돌렸고 회도 제가 내다 팔았습니다. 억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연장궤에 제가 숨겼다가 들킬 것 같아 그 아이 궤에 옮겨 놓았습니다. 스승님, 억새가 달려들었습니다. 장정들이 막았지요. 스승님, 왜 이러십니까? 스승님이 하신 게 아니잖습니까? 노덕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못한 일이다. 이건 그 일이 아닙니다. 스승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는. 노덕구가 억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알고도 30년을 입을 다문 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냐. 나는 오늘 그 죄값을 치르러 온 게다. 스승님. 같은 일이야. 노덕구가 끌려가면서 억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렀습니다. 억새야, 셋째 홍의 이맛돌 밑을 보아라. 예?
그리고 장날 아침 사람이 다 모였을 때 두드려라. 혼자 두드리면 미친놈이고 다 같이 들으면 증좌인 개야. 문이 닫혔습니다. 억새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억새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과 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넘어들어가 스승을 빼내는 것은 못할 일이 아니었지요. 대신 두 사람 다 도망자가 됩니다. 다리는 그대로 놓입니다. 아니면 사흘을 견딥니다. 스승은 사흘을 옥에서 지냅니다. 대신 장날 아침 온 고을 앞에서 다리를 두드립니다. 한 사람이냐 수백 사람이냐 억새는 관과 뒷담 밑까지 갔습니다. 담은 어깨 높이였습니다. 손만 걸치면 넘을 수 있었지요. 그 담 밑에서 억새는 한 시진을 앉아 있었습니다. 담 안쪽에서 스승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새가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습니다. 또 뻗었다가 또 거두었습니다. 혼자 두드리면 미친놈이고 다 같이 들으면 증좌인 개야.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담을 넘으면 그 말은 영영 미친놈의 말이 됩니다. 억새는 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담벼락에 한 번 대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흘만 견디십시오. 억새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정을 챙겼습니다. 강으로 갔습니다. 셋째 홍해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맛돌은 홍해 한가운데 박힌 돌입니다. 그 아래를 억새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돌 틈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름 먹인 헝겊 뭉치였습니다. 오래되어 뻣뻣했지요. 억새가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딱딱하게 굳은 잿빛 덩어리였습니다. 30년 전에 제대로 갠 산물을 굳혀둔 것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정이었습니다. 낡고 다른 정이었습니다. 억새가 그 자루를 돌려보았습니다. 자루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러나 깊게 파놓은 세 글자였습니다. 억새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억새가 그 정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마에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억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검었습니다. 빗방울이었습니다. 비는 사흘을 내렸습니다. 장날 새벽까지도 그치지 않았지요. 남천이 누렇게 불어 둥미까지 찼습니다. 그런데도 장은 섰습니다. 사방 백리 장군이 도롱이를 쓰고 모여들었지요. 다리 앞에는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렸습니다. 관찰사 행차가 정오에 다리를 건넌다고 했습니다. 새 무지개 다리는 비를 맞으며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사춤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달이었지요. 사시 무렵 사람들이 다리 앞에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다리 목에 올라섰습니다. 억새였습니다. 도롱이도 쓰지 않고 손에 낡은 정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오늘은 이 다리 못 건너십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놈 또 시작이네. 관물 훔친 놈이 무슨 낯짝으로. 관과 장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억새가 난간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저 난간돌, 억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나가는 소리였지요. 저 난간돌 딱 하나만 드러내 보십시오. 그 속에 회가 아니라 모래가 들었습니다. 미친놈을 끌어내라. 차일 밑에서 한 주만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드러내보면 되지 않소? 곤배였습니다. 나 저 성님이 두드리는 거 들어봤소. 소리가 진짜 달라요. 나도 두드려봤다니까. 나도 그날 봤네. 계단돌 꺼졌을 때 모래가 나왔어. 무장수도 나섰습니다. 그날 달구지 바퀴가 빠졌던 사람이었지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현감 조인화가 난처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드러내보게. 하나만이야. 사또. 어허,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오. 인부 넷이 지렛대를 걸었습니다. 난간돌 하나가 삐걱거리며 들렸습니다. 억새가 먼저 첫째 홍해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자루로 사춤을 췄습니다.
땅 맑았습니다. 짧았습니다. 억새가 셋째 홍해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힘으로 쳤습니다. 텅 먹먹했습니다.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 억새가 정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쳤습니다. 땅 옮겨서 쳤습니다. 텅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나와서 두드렸습니다. 사머리도 그 틈에 끼어 손마디로 난간을 두드렸지요. 땅, 텅, 텅, 빗속에서 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바뀌었지요. 한 사람이 들으면 헛소리입니다. 10사람이 들으면 소문입니다. 그런데 100사람이 제 손으로 두드려 제 귀로 들으면 그것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노덕구가 30년 만에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억새가 드러낸 자리에서 사춤을 한 덩이 떼어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회는 미끈합니다. 사람들이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서걱거리는데 이거 모래잖아. 억새가 다음으로 물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침 옆에 빗물 받는 확이 있었지요. 억새가 품에서 헝겊뭉치를 꺼냈습니다. 30년 묵은 산물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제대로 갠 산물입니다. 억새가 그것을 물약에 넣었습니다. 잿빛 덩어리는 물속에 가라앉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양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다음으로 다리에서 떼어낸 것을 넣었습니다. 물에 닿자마자였습니다. 하얀 겉껍질이 벗겨지더니 속이 뿌옇게 풀어졌습니다. 흙탕물이 되어 화관에 퍼졌지요. 바닥에는 모래가 가라앉았습니다. 어이구, 저것 봐라. 그냥 풀어져 버리네. 저게 우리 다리라고? 억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면 혀끝에 대보십시오. 회면 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노인 하나가 손끝을 혀에 댔습니다. 아무 맛도 없구먼. 그 노인이 이번에는 30년 묵은 덩어리를 만진 손끝을 댔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확 찡그렸지요. 어이쿠. 이건 혀가 아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온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한 주만이 차일 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가시 비뚤어져 있었지요. 이런 잡소리를 믿는 것이냐. 회란 본디 물을 먹으면 무르는 법이다. 저건 돌쟁이의 요술이야. 회가 물을 먹으면 무릅니까? 목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절뚝이는 보찜 장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보찜을 진 채였지만 등이 곧았지요. 그러면 한 초시댁 사당 담은 어찌 장맛비 사흘에도 물 한 방울 안 뱉답디까. 한 주 만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온 고을이 다 들었소. 술자리에서 이러셨다지요. 우리 사당 담은 100년을 간다. 회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허첨지가 보찜을 끌러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물목 사본이 올시다. 4월부터 6월까지 관에서 나간 회가 62섬. 그런데 다리에 닿은 것은 24,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나머지 38섬. 같은 날짜에 한 초시댁 사당 담과 그 붙인 산소회곽에 들어갔소이다. 달구지 몰던 사람 이름까지 다 여기 적혀 있소. 한 주만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내 놈이 무엇이기에. 허첨지가 보찜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노쇠 마패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마패가 흐린 하늘 아래서 둔하게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한마디에 온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방에서 역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군 틈에 섞여 있던 이들이었지요. 현감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 주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물자를 아껴 쓴 것뿐입니다. 남는 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것이라. 허첨지가 아니 어사 윤경립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회가 남아서 사당에 쓴 것이 아니라 사당에 쓰려고 다리에서 뺀 것이요. 그대 아비 무덤은 100년을 가고 고을 사람이 건널 다리는 2해를 못 가게 만들었소. 그것은 그대가 제 입으로 자랑한 그 담이 그대 죄의 증좌요. 염칠보가 그때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나리. 소인이 다 아뢰겠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만 적었습니다. 장부 원본은 한 초시댁 사랑방 괴짝 안에 있습니다. 연장괴에 정을 넣은 것도 저 어른이 시켜서. 이놈이 한 주만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졸들이 한 주만에 양팔을 잡았습니다. 빗속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손뼉을 쳤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무장수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지요. 억새는 그 한복판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정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말하게, 죄인 하나를 더 아뢰겠습니다. 어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누구인가? 30년 전 일입니다. 한 주만의 죄는 그의 가을에 다 밝혀졌습니다. 관에서 내린 회를 3해 동안 빼돌려 제 집에 쓰고 나머지는 이웃 고을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리뿐이 아니었습니다. 관창 뒷담도 보의 수문도 향교 계단도 모두 겉만 하얀 것이었지요. 세어보니 3해 동안 빼돌린 회가 120섬이 넘었습니다. 그 회로 사당 담을 쌓고 아비 무덤에 회곽을 두르고 안채 굴뚝까지 새로 올렸더군요. 그 집담은 참으로 튼튼했습니다. 역졸들이 헐어내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사는 정몰되었습니다. 유배가 정해졌습니다. 끌려가던 날 한 주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사당은 어찌 되는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그 사당 담을 헐었습니다. 담에서 나온 회를 도로 거두어 다리를 다시 놓는 데 썼지요. 제 조상 자리를 굳히려고 빼돌린 회가 결국 온 고을이 건널 다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염칠보는 스스로 다 불었다 하여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신 다리공사 인부로 부역을 살았지요. 산물 반죽통 앞에서 회를 개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코가 매워. 염칠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반죽을 저었습니다. 지나가던 곰배가 한마디 했지요. 서기나리 그게 회 냄새요. 이제 알겠소? 노덕구는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늙은 석수가 걸어 나오는데 다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등을 돌렸던 얼굴들이었지요. 노 대목 어른 미안하오. 우리가 눈이 어두웠소. 노덕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억새를 찾아 두리번거렸지요. 억새는 저만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한참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청안 고을 다리 일이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물목을 적은 아전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가 다 털어놓았지요. 노덕구의 이름에서 도둑이라는 2글자가 지워졌습니다. 억새 아버지의 이름에서도 지워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억새에게 와서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국밥집 주모는 억새를 보자마자 앞치마에 얼굴을 묻었지요. 내가 고기를 안 얹었는데 괜찮습니다. 국물이 좋았습니다. 억새가 그러자 주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이웃 고을도 아니고 그 너머 산골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절에 딸린 석수로 살고 있었다지요. 부도와 탑을 다듬으며 30년을 산 것이었습니다. 억새가 그 앞에 섰을 때 2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은 성하냐? 예, 귀는 박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돌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땅. 억새도 쳤습니다. 땅. 2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번갈아 돌만 두드렸습니다.
30년치 이야기를 그 소리로 다 한 셈이었지요. 어사 윤경립이 떠나기 전에 억새를 불렀습니다. 자네 덕에 이 고을이 살았네. 무엇을 상으로 주면 좋겠나. 관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랴 억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돌소리나 듣는 사람입니다. 상을 받으면 귀가 어두워질까 걱정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나?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다리를 다시 놓을 때 그 일을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어사가 한참 억새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삭도 없이 고생만 할 자리를 청하는구먼. 소인이 놓은 다리라서 그렇습니다. 제 손이 잘못 놓은 것은 제 손으로 고쳐야지요. 아버지는 남천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0년 산 곳이 이제 제 고을이라 했지요. 대신 해마다 한 번씩 억새가 그 산골로 올라갔습니다. 갈 때마다 돌 두드리는 소리로 하루가 갔다고 합니다. 남천교는 이듬해 봄에 다시 섰습니다. 억새가 대목이 되어 놓았습니다. 노덕구는 굳은 왼손으로 망치를 잡지 못했으니 그저 다리 밑 그늘에 앉아 소리만 들어주었지요. 거기 한 번 더 쳐봐라. 땅. 그 옆에. 땅. 됐다. 그 한마디를 듣고서야 억새는 다음 돌로 넘어갔습니다. 다리가 다 선 날 억새가 마지막으로 이맛돌 밑에 무언가를 끼워 넣었습니다. 기름 먹인 헝겊에 싼 산물 한 덩이였습니다. 이번에 제 손으로 갠 것이었지요. 이건 왜 넣었소? 곰배가 물었습니다. 100년 뒤에 누가 또 두드려 볼 것 아니냐. 그때 견줘보라고 100년 뒤에? 성님도 참 그때 우리는 다 없는데. 우리는 없어도 다리는 있지 않으냐.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남천교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장마가 몇 번을 지나갔지만 사춤 한 곳 무르지 않았지요. 고을에는 이상한 놀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리 난간을 손마디로 두드리며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땅, 땅. 맑은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땅 소리 나면 좋은 달이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텅 소리 나면 어른한테 일을 했어.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했지요. 장마철이면 어른들이 일부러 다리에 나와 난간을 두드려 보고 갔습니다. 두드려 보고 맑은 소리가 나면 그제야 집에 가서 발을 뻗고 잤다지요. 다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 귀를 믿게 된 것입니다. 3월이가 시집을 가던 날에도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가마를 맨 사람들이 다리 한복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3월이가 가마 안에서 손을 내밀어 난간을 한번 톡 쳤다고 합니다. 땅, 새로 부임한 현감이 어느 날 억새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 들으니 그대는 돌소리로 속을 안다지. 대체 어찌 그리 잘 듣는가? 억새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귀가 밝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안 두드려 봐서 그렇습니다. 두드려 보면 돌도 다 말을 합니다. 돌이 말을 한다? 예, 다만 사람 말보다 정직할 뿐입지요. 현감이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노덕구는 그로부터 몇 해를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다리 밑 그늘이 그의 자리였지요. 굳은 왼손으로는 끝내 망치를 잡지 못했지만 그 손을 사춤에 대고 울림을 짚어주는 일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가 남천 고을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주만은 100년 갈 사당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널 다리에서 회를 뺐지요. 그런데 그가 가장 아끼던 그 담이 결국 그의 죄를 밝히는 증거가 되었고 헐려서 다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의 것을 속여 쌓은 것은 반드시 제가 가장 아끼는 자리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억새가 한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그냥 지나친 자리를 한번 두드려 본 것뿐이었지요. 온 고을이 좋다고 할 때 혼자 손마디를 대보았을 뿐입니다. 그 한 번이 온 고을을 건너게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